두산중공업이 힘들어지면 두산그룹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하다 두산베어스까지 팔게 될까요?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말들 중에 카카오베어스? 뭔가 포스가 없어. 되게 귀엽게 질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앵커입니다. 오늘은 두산베어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산베어스의 팬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본격적인 야구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데 굳이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요새 불펜 실합니까? 초반에 대량 득점을 해도 뭔가 경기를 마음 놓고 볼 수가 없어요. 쫄깃쫄깃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수비만큼은 진짜 잘하기로 소문난 팀이었는데 요새 좀 불안해요. 아무튼 오늘은 두산베어스 야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얼마 전부터 나오고 있는 어떤 두산베어스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 결정된 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소설 쓰는 부분도 좀 있을 거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두산베어스 매각 얘기가 왜 나오느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죠. 하다 보니까 각 스포츠팀을 보유한 대기업들도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버틸 여력은 어느 정도 있겠지, 이건 당연한 건데 두산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두산그룹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특히 두산중공업의 실적 부진과 경영 악화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2018년하고 2019년 2년 동안 여기서 나온 적자만 1조 원이 넘고요. 올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된 두산중공업이 정부한테 SOS를 쳤고, 정부는 1조 6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급한 불을 일단 끄기로 했는데, 돈을 이렇게 대주는 대신 너희들도 너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 라고 정부에서 압박을 하니까, 대신 두산그룹 자체적으로도 지금 자구안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너들의 사주 출연이나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그리고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두산베어스 매각설의 발단이 되는 자산 매각을 하기로 두산그룹 측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특히 두산그룹 측에서도 어떤 두산베어스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로 매각될 가능성은 좀 낮긴 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0%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들어보면 나름대로 매각설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간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두산그룹 측에서 두산베어스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가 프로야구 리그도 개막을 했고, 괜히 이 시점에서 매각 얘기를 꺼내면 선수단 분위기 어수선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경기력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그래서 좀 부인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그냥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보다는 선수단 분위기나 경기력 생각해서 분위기 조성, 그러니까 분위기 다독여주는 차원으로 매각설을 부인한 거지, 실제로 판다 안 판다의 기준은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부인을 한 거라면 이 매각설은 언제든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두산그룹이 두산베어스를 매각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근거 중 하나는, 일단 두산베어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룹의 상징성, 그리고 프로야구에서 갖고 있는 두산베어스의 어떤 위치 상징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팬으로서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오비베어스에서 두산베어스로 갈 때도 야구단은 계속 지켰죠. 그래서 오비베어스 시절에 유니폼을 입고 또 경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자 두산베어스 구단주가 워낙 야구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업 회장도 진짜 자주 경기를 직관합니다. 그것도 VIP석 가서 직관하는 게 아니라 1루석 가가지고 같이 응원하면서 직관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오너들의 야구 사랑, 그리고 두산베어스 사랑이 애틋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설마 진짜 팔겠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산의 사정이 있잖아요. 뭔가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계속 손에 쥐고 있을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한번 보죠.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에 1차, 그리고 이번 달에 2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차에서 650명이 회사를 떠났고요. 2차에서는 100여 명이 퇴직을 신청했죠. 그러니까 8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순간에 회사를 나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게 그 규모가 두산 측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두산중공업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휴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휴업을 하게 될 인력들을 정해서 연말까지 7개월 동안 휴업을 시키는 건데, 이 휴업 기간 동안에는 직원들은 평균 임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이건 역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어떤 두산중공업 측의 노력, 발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회사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반강제로 휴업에 들어가는 판에 제 3자로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회사가 힘든 상황에서 매년 돈을 쏟아 부어야 되고 이익도 별로 안 나는 이런 공노름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냐?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냐? 팔 수 있는 거 자산 매각 다 해도 지금 아쉬울 판에 야구단을 계속 꾸려간다고? 라는 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너들이 야구를 좋아하고 두산 베어스라는 팀이 나름 역사를 가지고 또 강팀이라고는 하지만 모기업의 벼랑 끝에 몰린 판에 이 스포츠팀을 계속 쥐고 있을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가뜩이나 돈 빌려주는 채권단 입장에서는 두산 베어스 매해 한 100억 원은 돈을 들여야 되고 이익이라고 해봤자 지난 2018년에 두산 베어스 순이익이 1억 7,10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데를 계속 갖고 있겠다고? 야 이것도 팔아 라고 충분히 요청을 할 수가 있죠. 하다 보니까 계속 매각설 나오는 거고 팬들은 뭐야 진짜 팔리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두산 베어스를 판다고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현재 두산의 가치평가가 한 1,9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시국이 시국이고 경제가 경제이니만큼 만약 누군가가 인수를 한다고 해도 이것보다 훨씬 후려친 가격으로 인수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매각을 한다고 해도 두산그룹 입장에서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진 않을 거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돈 빌려주는 채권자, 지금 채권자가 갑이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두산타워 같은 경우에 지금 팔기로 했는데 팔아도 담보나 세금 뭐 이것 빼고 저것 빼면 한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의 돈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두산 베어스를 팔아서 1,000억 원 이상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채권단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것도 큰 돈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엇보다 인수할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게 의문입니다. 물론 한간에는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많고 뭐 줄을 섰다더라 라는 보도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들 파악이 끝났다라는 뭐 기사들도 있던데 이건 사실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나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각 기업들은 어떻게든 현금을 좀 끌어 모으고 있으려고 그리고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포츠팀을 누가 통 크게 인수할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자, 만약에 야구단이 여기저기서 광고도 잘 따오고 이익도 잘 나는 사업이라면 뭐 말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 해당 팀의 모기업하고 그 계열사들로부터 나오는 광고 수익이 평균적으로 프로야구팀 평균적으로 총 매출액의 44%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모기업과 그 계열사의 광고가 없으면 절반 가까운 매출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구단이 매년 적자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상 구단 자체적으로는 운영하기가 힘든 게 바로 지금의 야구팀이라는 겁니다. 두산의 경우에는 그나마 이런 모기업과 계열사 광고 수익금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기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팀에 비해서는 좀 낮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수를 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조건들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 돈을 투입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무엇보다 매년 돈을 들여야 되는 사업이에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 지원금이 매해 한 100억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대형 FA 선수라도 잡으려고 해봐요. 그러면 아시죠? 요즘에 FA 액수가 미쳐가지고 액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해 100억 플러스 FA 선수 잡기 위한 알파가 필요한 이런 사업을 누가 지금 이 시국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할까라는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를 매각하고 싶어도 실제로 돈을 들여서 제값을 주고 인수를 하려는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게 두산 베어스가 진짜 매각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그러니까 가정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진짜 이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또 돌아다니는 얘기니까 바로 카카오 베어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 IT 기업들이 나름대로 돈을 잘 벌면서 수혜를 받아갔고 또 예전에 그 넥슨 히어로즈 거기 스폰서가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수 의향을 밝혔었다고 해요. 하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사정이 좋은 그러니까 자금 사정이 좋은 이런 대기업들이 인수를 한다면 뭐 두산 베어스 입장에서는 좋으려나? 뭐 아무튼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렇게 되면 카카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카카오 베어스가 뭔가
카리스마가 없어요. 뭔가 카리스마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되게 귀엽게 경기할 것 같고 되게 귀엽게 질 것 같은 느낌? 그래요. 차라리 CJ가 낫지 않나? CJ 베어스 그래요. 그렇습니다. 카카오 베어스가 되면 유니폼, 홈 유니폼 색깔은 당연히 노란색. 원정 유니폼은 밤색에 좀 노란 무늬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포스가 없어. 그런데 여튼 지금 상황이 두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카카오 베어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단이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모기업은 힘들고 당사자인 두산중공업은 사람을 자르고 휴업을 하고 있는 판에 돈이 계속 들고 있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별 매력이 없는 이 야구팀을 두산이라는 기업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둘 것인가 하는 의문을 계속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새 들어 심심하면 두산 베어스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리고 안 그래도 힘든 판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럼 당연히 기업들도 어려워지는 건데, 그나마 사람들에게 어떤 위안이나 재미를 선사하는 스포츠에서도 결국 그 스포츠 팀을 운영하는 게 대기업이니까, 그 대기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굴러가는 게 스포츠 팀이니까, 모기업이 위험에 빠지면 그 구단도 함께 위기를 맞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두산그룹이 지금의 난관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서 다시 정상화되는 거겠고, 그러면 두산 베어스 매각설도 다시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딱 그냥 생각해봐도 좀 당장 이 위기를 금방 쉽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죠. 하다 보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글쎄요, 이게 어떤 분들은 최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바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카카오 베어스 곰 캐릭터가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이언이 되려나? 베어스니까 곰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부디 베스트 시나리오로 좀 흘러가길, 그리고 지금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그룹도 어서 정상화가 되길, 그리고 제가 야구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볍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떤 고용 위기감을 느끼고 계실 두산그룹 내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관계사 직원들, 이 고비들을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